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심의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 단체 연석회의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15개의 청년학생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청년들의 입장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 청대치의 회장 이내훈입니다. 대기업의 현금 보유량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데 한쪽에선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길가엔 세차, 외제차가 넘쳐나는데 청년들은 자비도 부담스러워 연애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한국을 기형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법보다 돈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 극한 자본주의가 있고, 극한 자본주의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노동 착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10년간 500시간이 줄었지만 아직도 OECD 평균보다 325시간이 많고, 물가와 경제 규모를 포함한 최저임금은 꼴찌 수준입니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과 금고 속 현금 덕분인지 경제 규모는 11위이지만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타이틀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 자영업자가 망한다입니다.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한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노동자가 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 중엔 구성원의 보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구성원들의 입장이 다르다면 각각을 헤아려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불균형과 소외는 국가를 약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앞장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 방법 중에 가장 큰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나 낮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가 시간을 늘려 다가올 지식산업 사회에서의 지식 생산을 위한 조건에도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엔 최저임금의 가장 많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다가올 지식생산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6,700원 이상 반드시 인상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고 청년을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홍다혜입니다. 20대 초중반 대학생들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회로 나아갈 꿈을 꾸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입니다. 헌데 높은 등록금, 거주비,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없는 때에 수업 시간을 잡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20대 대학생들에게 이런 생활에서 어떠한 꿈을 꾸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게 일을 하면 학자금, 방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말을 최저임금 인상부터 실현해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학생들이 진짜 이 사회에 나간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권혜희입니다. 최저임금
지금의 최저임금은 1시간을 일해도 밥 한 끼를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1시간을 일하고 나도 세트 메뉴 하나 자유롭게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이지도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최저임금은 생활비와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청년 임금과도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기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그런 대학생은 사실상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5년 최저임금 논의, 물가 상승률조차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동결안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밥 한 끼 마음껏 사 먹을 수도 없고 질병에 걸렸을 때 약값과 병원비 걱정에 마음대로 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 생활이 더욱 팍팍해질 것을 예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 근거한 합리적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바입니다. 가계 소득을 올려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편향적인 정책만을 고려하며 최저임금을 최하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현실적 인상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해주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정보이기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안 채택으로 국민의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신재석입니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많은 야당 그리고 저희 청년단체들은 6,7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상액이 급격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밥 한 끼도 못 먹는 세상이고요. 또한 OECD 중 거의 최저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6,700원 이상 절대 높은 인상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도 국민 소득을 높이는 게 필요한 현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뿐만 아닙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기 위해선 법 개정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8년 동안 동결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재계, 그리고 이 재계와 노동계를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역할 역시 다시 한 번 더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저희 정의당과 저희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단체들은 저희 청년학생 연석회의를 꾸리고 내일 저녁 7시 저희 청년 최저임금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저임금 그리고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마련을 위해 저희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인간들의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에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재계는 동결안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인상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동소득 분배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가가 오른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계층의 삶이 현상 유지라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는 현 최저임금 월 109만 원으로 생활이 충분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물가 인상을 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니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다. 8년 동안 동결안을 제출하고 있는 재계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노사 갈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공익위원과 정부의 역할이 미온적인 것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3자 합의기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은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라는 공익의 관점을 가져야 할 공익위원들도 공익이란 이름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을 공약했지만 올해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지는 등 사실상 공약이 파기된 상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많았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이 시기에는 정치권도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는 추세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의회에 요구했고 독일, 중국, 베트남 등도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부터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 국회는 현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 등의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몇 년째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한 점에서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어떤 시각과 의지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지만 저임금 계층 보호의 문제를 향후 법과 제도로 더욱 안착시키고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원 및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이제는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 표를 위한 공약이 멈추지 말고 제대로 된 최저임금 마련을 위해 힘써줄 것을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9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 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